이게 번아웃을 번역하면 탈진이라는 얘기잖아요. 몇 걸음만 떨어져 보면은 정말 부지런하게 산 것 같은데 자기 전에 침대에 눕는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그것 또한 정서적 탈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어 타임과 휴식 시간에 분명한 그 지치는 순간을 빨리 알아채고 안전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오래오래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루틴의 중요성이라고 봅니다. 타인의 기준에 잘 맞추지 않고 그렇기에 외로움도 강하다. 전 누구나 다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잘못되거나 고쳐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혼자서 좀 일하고 집중하고 여유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이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어? 내 유형을 알고 나잖아? 그러면 유형에 맞는 내 루틴이 있어. 근데 굳이 다른 집단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옹티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이 루틴이라는 단어도 빠짐없이 다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루틴이 뭘까? 그걸 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내 행동, 내 생각 패턴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루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열정의 불꽃이 식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정말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하면서 숨만 쉬고 살아가도 시간은 흘러. 그런데 내가 분주하게 뭔가를 결과를 이뤄내도 똑같이 24시간 흘러가요. 그러면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뭔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정말 나에게 특화된 일들을 하면 결과를 내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소망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과를 잘 도출해내느냐? 내 몸이 익숙한, 그리고 내 몸에 잘 맞는, 내가 잘 할 수 있겠는, 익숙해지고 싶은 툴과 틀, 전 둘 다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해 주는데, 루틴이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패턴이다. 아침 루틴, 밤 루틴, 작업 루틴, 일 루틴, 쉬는 루틴. 우리는 전부 다 일을 하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집안일을 하든 각자만의 규칙과 리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런 밈이 있었죠. 내일 없이 살자, 오늘만 즐기자. 저도 이런 거 가끔 좋아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매번 지켜야 되면 사실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일 없이 사는 것처럼. 그럼 또 너무 무방비하게 규칙 없이 살면 그것도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 이런 식으로. 너무 규칙에서만 얽매이지도 않고 또 너무 계획 없이 살지도 않고, 그런 양극단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의 틀을 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루틴이 중요할까요? GPT한테 물어보면 불확실한 하루,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하루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좀 덜 불안해진다고 해요. 에너지 관리 좀 할만해진다고 합니다. 언제 집중하고, 언제 코어 타임이고, 언제 쉬어야 할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번아웃 예방해줄 수 있답니다. 내 리듬을 알고 내 할 일을 하면서 나 좀 힘든 상태구나, 좀 쉬어줘, 있는 에너지가 많은 상태구나, 열심히 달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GPT가 추천해준 루틴이 중요한 이유 4가지를 보면 예측 가능한 하루하루, 에너지 관리, 삶의 우선순위, 번아웃 예방. 저는 번아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번아웃을 번역하면 탈진이라는 얘기잖아요. 또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조율을 잘못하면, 저희가 자주 겪었었던 거거든요. 분명히 나는 아침 7시부터 눈을 떠 하루를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어. 할 거 다 하고, 집안일도 하고, 내 일도 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운동도 하고, 몇 걸음만 떨어져 보면은 정말 부지런하게 산 것 같은데 자기 전에 침대에 눕는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사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를 내 스스로부터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 난 내 자신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안감이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정서적 탈진이라고 하더라고. 워낙 푹 퍼져버리는 상태뿐만 아니라 운동하다가 일정 우리의 선을 하면서 이제 지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도 탈진이라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어떤 코어 타임과 휴식 시간에 분명한 분리 없이 일을 하면 반드시 지칠 때가 와요. 이거 누구나 다 그럴 거야. 그 지치는 순간을 빨리 알아채고 우리 안전거리라고 하죠. 안전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오래오래 고정없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루틴의 중요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직접 삶에서 부딪히고 힘들어보고 가장 정확한 파트너 챗 GPT랑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얻게 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계획대로 다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에너지가 없고 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지? 이런 에너지 탈진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쉬는 시간을 구분을 해야 이게 오늘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루틴 사람들 다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차별점을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마다 유형별로 루틴이 달라요. 각 개별마다도 다르지만 이 개별이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성향, 옹이 같은 성향이 모인 집단의 유형은 어떨까? 어떻게 하루를 관리해야 될까?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제 성격은 첫 번째 업무를 내가 집중해야 되는 업무 있잖아요. 주변에 너무 산만하거나 조금이라도 좀 시끄럽거나 그러면 집중력이 좀 시끌시끌한 데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내가 그래. 도서관 정도의 소음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자꾸 말 거는 환경도 집중하기 어렵고 특히 머리 쓸 때 그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딱 집중해서 하는 게 좋아.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말이 뭐였냐면 남들이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돼 이거였어요. 리듬이라는 것은 일정한 보폭도 있고 속도도 있는 것. 어느 정도 제가 익숙해진 리듬이라면 되도록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제가 배워야 될 사람한테 뭔가 배우는 거랑 훈서 듣는 거랑은 다르요. 애초에 제가 뭔가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전 그거 열심히 찾아다니고 영상을 보고 글을 보고 습득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방식,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방식에 영양가 없는 간섭을 생각보다 엄청 싫어합니다. 훈수가 싫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한 유형분들을 종종 만나봤는데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는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근데 하기 싫어 죽겠는 것들은 쳐다도 안 봐요. 제가 학원 강사할 때 그런 친구들 꽤 많이 봤어요. 이제 학부모님 상담 전화하실 때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수학은 정말 열심히 한 관심이 없는 과목은 쳐다도 안 봐요. 진짜 고민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특히 저는 역사를 좋아했어서요. 한국사랑 윤리를 좋아해서 그것들을 공부할 때 사실 공부 같지도 않았어요. 그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 물리. 이런 거는 몸 비틀고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몰입하는 경향, 집중하고 타겟팅을 하는 경향. 운동할 때도 이게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 잡담하는 걸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아깝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 제가 수영 2km를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쉬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오래 쉬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뭔가 리듬이 깨지는 것 같아. 이것도 리듬과 연관이 있겠죠. 수영에 몰입해서 몰살을 가로지르는 느낌. 난 그걸 온전히 즐기고 싶어. 그래서 꼭 보면은 뭔가를 할 때 잡담 걸면 대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속해요. 그리고 다음 성격으로는 저만의 공간, 저만의 방식, 나만의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 훈수를 싫어하는 영역과 비슷한데 이게 언제 제일 느껴지냐? 아이러니하게도 저랑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 그게 되게 잘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꼭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러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혼자 잘 안 가고 밥도 마찬가지고 혼자 밥 못 먹고 근데 저는 밥 먹을 때랑 공부할 때는 혼자 좀 편해요. 약속을 제외하고는 집중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그 공간과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 방도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곳에 잘 잡아서 저 집에 어떤 다 집에서 해요. 밖에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너무 집안에만 썩어있기 싫을 때 잠깐씩 나가는 거지 코어 타임은 제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또 인상 깊네요. 타인의 기준에 잘 맞추지 않고 그렇기에 외로움도 강하다. 인간 전 누구나 다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외로움과 고독.
혼자 있으면서 이런저런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타이트하게 살아도 마음 어디선가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이랑 종류가 달라요. 내 일은 누구도 내가 대신해줄 수 없고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잖아요. 뭐 회사에서는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퇴사를 하면 누구나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개척해서 내가 가는 길은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의식이 조금 강해서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 가르침을 주는 거를 거부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굳이 배울 게 아니다. 굳이 영양가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움도 조언도 강의도 가르침도 받고 싶은 사람이 제가 원해요 할 때 저한테 가르침을 주세요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사실 그거 별로 원하지도 않아. 방식의 훈수를 듣고 싶지 않은데 막 나불나불나불 이거는 종류가 다르죠.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 왜 무조건 참고만 듣고 있지 않아? 난 진짜 정말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옛날은 그냥 참고 지나갔다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사회적 예의라는 것을 갖춰서 이런 성격 유형을 종합해 봤을 때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간일까? MBTI도 많이 하지만 전 좀 신선하게 제가 저를 좀 구분지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특성들을 오랜 시간 보고 옹이는 호랑이형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큰 동물이 아니라 호랑이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옹이는 본질적으로 무리에 맞추기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설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랑이형 인간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사자는 무리를 이루고 늑대도 집단 안에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영역동물이거니와 막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결코 잘못되거나 고쳐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만의 특성이에요. 그래도 그냥 혼자서 좀 일하고 집중하고 여유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이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어. 남들은 다 어울려서 지내고 약속을 꾸준히 나가고 뭐 모임하고 막 나도 껴야 될까? 저도 이런 생각 하거든. 좀 근데 안 그래요. 내 유형을 알고 나잖아? 그러면 내 유형에 맞는 내 루틴이 있어. 근데 굳이 다른 집단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사는 방식으로부터 내가 먹고 살만 하고 또 내가 할 일도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기만 하면은 굳이 나 소리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20대 초 학생 때도 저 유난히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무리도 잘 안 짓고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떤 적도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실이 너무 더러운 적이 있었어요. 당번에 청소를 잘 안 했거나 뭐 하기 전이거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를 야 왜 청소 안 했어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다거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피곤하니. 근데 내 바닥에 떨어진 휴지들이랑 이런 건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청소를 했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불편한 거 해소하면 되니까. 그냥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부르셔서 혹시 청소하려고 누가 괴롭히니? 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학교 시절에는 약간 소통을 잘 안 하고 혼자서 알잘딱 하는 타입이었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성향을 잘못됐다고 느꼈었어요. 왜 나는 사교적이지 못할까? 왜 나는 가식을 잘 못 쓰고 왜 나는 남의 험담에 잘 끼지도 못할까? 저는 특정 무리해서 험담하고 그런 거 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이 안 좋아. 이러면 제가 잘못된 걸까? 생각을 한 10년 됐죠. 지금 10년 정도 살아가고 나니 굳이 안 그래도 된다는 걸 좀 깨달았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굴 때깔부터가 달라져요. 회사 다닐 때 여드를 항상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회사 그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니까 피부도 달라져. 잠을 막 그렇게 오래 자는 것도 아니에요. 평균 시간에 7시간 정도? 좀 더 자주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점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딱 언제 하냐 저는 해요. 일어나서 보통 9시, 10시까지는 집안일 하고 10시부터 한 2시까지 코어 타임 일을 해요. 그리고 한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수영을 가요. 왔다 갔다 좀 길어서 그러면 6시에서 이제 8시 정도까지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는 살짝의 집안일 하거나 오전에 코어 타임 때 못한 일을 좀 더 하거나 그런 다음에 12시에 누워서 50분 동안 핸드폰 하다 이게 제 루틴이거든요.
일이 많은 날에는 저녁 코어 타임을 좀 더 늘리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오전에 시간을 많이 써요. 집안일이 많이 없을 때면은 아침 9시? 2시까지 빡 집중해서 일만 하면 내 성향을 아니까 내 일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저녁 먹으러 나갈 때 맛있게 먹고 편안한 이야기 하고 또 돌아와서 집에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쉬고 근데 할 게 항상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굳이 막 남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안 쳐도 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바람도 좀 쐬어주고 이런 과정은 저는 정말 경험으로부터 얻어졌어요.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서 맴돌던 그 시간들이 낭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한 번은 거쳐야 됐어요.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영역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것만 충실해도 나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거를 추구하면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 남들하고 잘 지낼까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교육으로 배워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핵심 코어 타임을 찾고 내가 집중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나 이거 좀 잘하는 데를 찾고 인생을 어떻게 무료하게 보내지 않을지 난 더 중요한 것 같아. 그거를 자아 찾기를 GPT 만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 3개월로 정말 뿌듯하게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호랑이형 인간. 원하는 루틴과 호랑이형 인간을 소개를 했어요. 다음번에는 또는 이제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을 때 GPT와 함께 감정을 흘려보내고 극복하는 법 이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영상 한 명에게는 마음을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영상 마치겠습니다. 옹티브였습니다.